경기도 고양의 한 어린이병원. 하교 시간이 지나자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고열과 근육통 탓에 힘없이 부모에게 안겨만 있기도 합니다.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독감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좀 느낌상 한 달 정도 좀 독감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게 아닌가. 추석 연휴가 지나며 조금씩 증가하던 독감 환자는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5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12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H3N2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올겨울 유행하는 독감으로 이른바 더 센 독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H3N2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아 백신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H3N2는 이제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라 불리면서 팬데믹 일으켰었거든요. 유행이 커지면 특히 고령층에서 중증 환자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에 코로나19 그리고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까지 세 가지 바이러스가 한 번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당장 주말을 기점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점차 한반도를 뒤덮고 비나 눈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영하권의 겨울로 접어들면서 독감 환자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2배 이상 빠르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대비 122% 넘게 급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독감 환자와 비교하면 12배 이상 많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전문가들은 올해 최악의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게다가 지금 아이들 학기 중이라서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스러운 건 올해 유행하는 H3N2 바이러스입니다. 60년 가까이 유행을 하면서 변이가 좀 많이 생겼어요. H3N2가 유행하는 경우에는 백신 효과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고령층에서 중증 환자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과 대만, 태국 등 해외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추석 연휴 해외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국내에서도 이른 독감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세 가지 바이러스가 한 번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코로나의 여름 유행의 끝자락이 조금 늘어나서 인플루엔자 유행 초기가 좀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가 전통적으로 10월부터 유행이 시작이 돼요. 여러 바이러스가 혼재돼서 유행하는 패턴이 이어질 거여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역대급 유행 중인 독감. 겨울을 앞두고 독감 백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것을 맞아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3가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 비싼 비용을 주고서라도 4가 백신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요. 혼란은 올해 9월 질병관리청이 국가 예방접종을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꾸며 시작됐습니다.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야마가타 바이러스 항원을 더한 건데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장기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가 백신으로 전환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독감 예방 효과가 비슷하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4가 백신은 이미 품절인 병원도 많은데 서둘러 3가 백신을 접종해 독감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에 인후통까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 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높은 수치로 특히 소아청소년 독감 환자가 많았습니다. 7살부터 12살까지 31.6명, 1살부터 6살까지는 25.8명이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98명으로 최근 3주 연속 늘고 있고 누적 입원 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는 73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했던 지난 절기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태국 등도 일찍 독감 유행이 시작됐고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등 주변국들도 유행이 확산 중이란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감인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54.1명이 됐습니다. 유행 기준인 6.5명의 8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된 입원 환자 역시 계속 증가세입니다. 병원에 가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선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감에 먹는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데 주사 치료제인 페라미플루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미플루는 2일에서 5일 정도 복용하는 것이고 페라미플루는 정맥 수액 주사로 1회 20분 정도 맞는 겁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왠지 주사 한 방에 독감이 나을 것 같아 주사 치료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질병관리청이 독감 치료제 수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병원과 의원에 독감을 치료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사를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주사 치료제나 먹는 치료제나 효과는 같다고 했습니다. 주사약이 더 효과가 좋고 빨리 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사약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향이 네. 실제 있거든요. 네. 열이 소실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든가 전염성이 소실되는 시점이라든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거로 돼 있거든요. 느낌이죠, 그냥. 전문가들은 여러 유형의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니 이미 독감에 걸렸더라도 재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